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남짓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술집부터 프로야구 경기와 대면 예배, 그리고 도심 집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백신 추가 접종도 시급해졌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지 전문가들은 이번 주를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날씨도 부쩍 추워진다고 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해서 이 방역의 긴장감까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발생했습니다. 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김제 스파랜드가 60번이 넘는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김제시는 스파랜드 일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자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효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7일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군산 6명, 김제 4명, 익산 3명, 고창 2명, 정읍과 완주 각 1명입니다. 김제 한 유가공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고리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비롯한 4개 업체에서 이날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초등학교발 집단 감염 확산세는 잦아드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이 초등학교와 관련해 50명이 감염됐지만 전수검사를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려 20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김제 스파랜드가 60번이 넘는 공매 끝에 낙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며칠 뒤에는 스파랜드 일대를 치유와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란 희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온천지구에 있는 스파랜드입니다. 사업자의 부도로 20년 전에 문을 닫은 뒤 흉물로 방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개발업체인 스타월드몰이 낙찰받으면서 새 단장이 시작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무려 63번의 공매 끝에 26억 원에 매각한 겁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김제 온천이 온천단지 투자유약 체결과 향후 26년까지 3단계에 걸쳐 1천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북을 대표하는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파랜드가 새 주인을 맞으면서 김제시는 이 일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스파랜드를 매입한 업체 측에서 100억 원 상당의 온천 부지에 대한 매수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온천과 호텔, 펜션, 승마체험 등으로 이뤄진 치유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드루푼다라는 이런 목장 카페가 있는데 가족 단위의 하지만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자금난으로 문을 닫은 스파랜드. 또 골프장을 주목적으로 한 휴양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도 무산됐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김제 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우리가 오랜 소송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소송은 잘 마무리됐어요? 네, 잘 마무리됐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김제시를 비롯한 그 상도동 일대 예. 지금 뭐 검산 미니 신도시 예.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해요. 예. 그런 개발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 그 온천 개발로 인해서 그걸 중심으로 예. 주거 단지로 에코빌리지, 그다음에 골프장, 호텔 등 그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밑에는 산업 단지를 해서 미니 신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천 관광지 조성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 중인 김제시는 내년 개장을 목표로 한 스파랜드 기반 시설 보수에
수십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자녀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8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살 A씨와 41살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 원을 타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에서 존속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효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170건으로 이 가운데 살해나 미수는 9건, 나머지는 폭행과 협박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영규 전북도 의원은 8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는 2009년부터 효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 문화지원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현상을 겪는 가운데 전주 시민들이 소방서의 요소수를 잇따라 기부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 소방서는 최근 초등학교 3남매가 아빠와 함께 금암 119 안전센터를 찾아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을 소방대원에게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요소수 상자에는 손글씨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요라고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한 여성이 덕진 소방서로 찾아와 10리터 요소수 3통을 건넨 뒤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방 차량의 절반가량은 요소수가 필요한 긴급 출동 차량입니다. 전북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8일 전북 지역 곳곳에서 첫눈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11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주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다면서 옷차림을 두껍게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집계한 물가 정보에 따르면 전북 지역 주요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라면의 평균 가격은 3,789원으로 1년 전인 3,458원에 비해 9.1% 상승했습니다. 삼겹살은 600g 기준 1,453원에서 올해는 14,918원으로 크게 올랐고 계란 한 판 가격은 1개월 전 7,291원에서 현재는 6,466원으로 내렸지만 1년 전 5,326원보다는 12% 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식품군의 가격 인상은 올 한 해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초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에서 14% 인상했습니다. 7월 들어서는 CJ제일제당이 스팸 등 햄 소시지류 가격을 9.5% 올렸고 동원 F&B도 참치캔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국내 유업계도 지난달 1일부터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3년 만에 흰우유 1리터 제품 가격을 2,500원에서 2,700원으로 5.4% 올렸습니다. 밀가루와 파뮤, 원유, 원두 등 원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치킨과 햄버거, 커피와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가격 인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지난달 1,641원에서 지달 1,782원으로 올랐고 경유도 리터당 1,453원에서 1,584원으로 오른 데 이어 LPG 가격도 1,000원대를 넘어서며 서민 가게를 옥죄고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과 가격 정보의 제공을 위해 대형 할인 매장과 재래시장의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국제 유가와 수입 원자재 등의 가파른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조치된 소년범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전북에는 없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지법에서 임시 조치된 소년들이 광주소년원으로 보내지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 임시 조치된 소년을 부산과 광주 등 전국 6개 소년원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식초산업특구로 지정돼 식초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계획을 고창 복분자 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복분자 산업과 더불어 식초 가공시설을 도입하고 농가의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식초산업 기반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고창군은 전국 복분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 4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1,500여 명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온라인 생방송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실군 마을가꾸기 협의회는 임실엔 진짜 농부들로 구성된 농가와 업체들과 함께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판매 프로그램은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제작, 초급과정 수료생과 함께 산지에서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기후 악화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개인 농가들이 판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임실군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 시장을 열어주셔서 저희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